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힘드네요. FOMC가 지금 이 영상이 송출이 되는 시간대쯤에는 끝났을 건데, 제롬 파월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이 영상이 송출이 되는 시간에는 다 아시겠죠. 새벽 3시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근할 때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지금 9시 정도 됐는데 21,100불 정도 되네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 시장도 온통 FOMC에 이목이 집중돼 있죠. 그런데 어제 그제 한 3일 정도 빠진 게 선반영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0.75%가 아니라 0.5% 정도만 발표를 해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는 거의 선반영이 되더라고요. 주식도 지금 계속 빠졌었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빠졌었고 환율도 지금 1290원대까지 참 머리 잘 쓰는 것 같아요. 미국이 달러 가치만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죠. 기축통화국이라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죽든 말든 이들이 원하는 건 그냥 달러 가치의 상승이죠. 지금 이런 환율 가지고는 무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겠죠.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선반영이 돼서 반등이 나올 건지 아니면 더 하락이 나올 건지. 미 재무부 차관보가 자체 관리형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미 재무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본격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장외 거래, 사고 팔고 하는 거 개인 지갑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지갑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충분히 미 재무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미국은 자체 관리 또는 호스팅 되지 않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미 재무부에서 건들면 100% 현실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루나 사태 전에도 자넷 옐런이 몇 차례 경고를 했었고 일주일 전에 경고한 게 일주일 뒤에 터져버렸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미 재무부는 그들이 하겠다는 목표를 잡으면 그 일을 실현을 하더라고요. FOMC도 문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고 코로나도 문제고 그리고 원숭이 두창도 문제고 그냥 악재들이 막 깔려있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시죠.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8월이 기점인 것 같아요. 지금 오일 가격도 문제지만 식품 가격들이 8월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시 농업이 최고의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나라, 이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 인도, 러시아가 지금 식량을 가지고 장난을 하잖아요. 이제 중국도 그렇게 식량을 가지고 무기화할 것 같고요. 제가 새벽 3시까지 있다가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영상에 집중이 안 되네요. 어쨌든 암호화폐 지갑, 개인 지갑 단속한답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전 세계가 지금 암호화폐 규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도 암호화폐가 훨씬 더 커지기 전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 번쯤은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탈중앙화가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탈중앙화도 분명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어쨌든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우려는 그들이 위험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분명히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현 체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반정부적 요소는 없는지, 어떻게 이거를 접목시켜서 전통 금융과 잘 조화를 이룰 건지, 만약 그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면
전통 금융 체제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미 재무부도 규제, 그리고 캐나다도 규제. 어쨌든 올 한 해는 규제, 그 규제의 가장 틀 안에 있는 게 지금 XRP 리플 소송이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지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들의 규제가 일괄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리플과 오랜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은행기관이죠. 리플을 사랑하는, 리플의 XRP 레터 프로토콜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얼마 전에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 그런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성인의 90%가 6개월 이내에 암호화폐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설문조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암호화폐 시총의 거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고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그리고 일본에서는 별다른 데이터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일본도 충분히 암호화폐 강국이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사랑했던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또 일본입니다. 어쨌든 향후 6개월 이내에 미국의 성인 인구의 90%가 암호화폐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응답자의 약 40%가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결제 수단으로 이미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어색하지만 참 미국이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지불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흥미롭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 부르는 특정 제품의 사용 증가라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비자 카드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비자가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 맞죠? 그리고 코인이 결제를 받는 사람에게 도착하기 전에 명목화폐로 변환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수락하기 위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수와 탈중앙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토큰이 너무 많다. 어느 정도의 통합이 충분히 필요하다. 아마도 이런 현상들이 닷컴 시대와 조금 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여 개의 암호화폐가 끝까지 갈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99%, 어쩌면 99.9%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수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자꾸 백서를 내놓고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소비자들을 되게 헷갈리게 하는데, 결국 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한마디로 지금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암호화폐를 아주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수많은 암호화폐가 사라지는 건 현실입니다, 현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지금 암호화폐 가격 그리고 주식 가격에 대한 떡락 중인 자산 가격들에 대한 그의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결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불황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이런 불황들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죠. 금융위기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저도 뭐 그때를 같이 다 겪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시간은 지나가고 또 경기는 좋아집니다. 인생사하고 똑같지 않나요? 힘들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도 있고, 아이들이 정말 꼴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또 엄청 사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잖아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만 불까지 내려온 건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또한 받아들이고 지나갈 거라고 믿어야 되겠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다 인지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지만 또 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FOMC 때문에 집중이 전혀 안 돼서 이 영상이 송출이 될 시점에서 굉장히 제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궁금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